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그 재료, 그리고 조사, 그리고 해체조사나 시주공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거의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들장은 두께가 60에서 100mm 얇고 넓게 쪼갠 전판암 또는 화강암 등을 사용하되 화기의 흐름이나 출입 빈도에 따라 두꺼운 구들장을 사용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들장은 두께를 60에서 100mm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재질은 전판암과 화강암이다. 이걸 사용하되 아랫목에 화기의 흐름이나 출입 빈도, 사람이 방을 많이 다니는 데는 더 큰 걸 놓고, 그리고 화기의 흐름, 뜨거운 데 어디죠? 아랫목이죠. 아랫목에 더 두꺼운 구들장을 놔야 한다. 그래야 너무 뜨거워가지고 장판이 타지도 않고 오랫동안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을 축적하는 양이 많겠죠. 그래서 두꺼운 것을 아랫목에 사용하고, 그리고 방 출입문 주위에 두꺼운 걸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런 게 이제 옛날 구두를 놨던 장인들의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 시방서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유추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고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나아져 있는 게 그렇다. 그걸 기반으로 표준 시방서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생각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너무 이런 것들이 시방에 대해서 올라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구두를 놓을 때 자기 멋대로 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방은 알고 놓자, 이런 뜻에서 시방을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서, 그리고 구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좀 이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제가 설명을 하는 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또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구들장은 일반적으로 방형 것을 사용한다. 단 온도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들장을 사용할 수 있다. 온도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구들장의 모양에 따라서, 구들장의 형태에 따라서, 구들장의 크기에 따라서 온도로 형태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고, 정말로 큰 사찰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또는 양반님네들이나 안 그러면은 궁궐에서는 물론 구조에 따라서 구들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 서민들은 없어서 사용을 못한 거니까 결국은 이 시방은 서민들 쪽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래도 양반님네들이나 사찰이나 궁궐 쪽을 기준으로 아마 만든 게 아닌가. 사전조사, 온도 문화재나 이런 거를 일단은 일을 하려고 하면 사전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시방에는 그런 것도 정해놨습니다. 그 사전조사는 온도로 구조를 갖다가 이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부뚜막의 크기나 형태를 자로 재고 모양을 그림을 그려야 되고, 꿀뚜구 위치 형태 크기를 이 그림을 그려가 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 나중에 다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원상 회복을 하거나 다른 거에 따라서 하게 될 때는 이 사전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구들장의 치마 위치와 치마 정도, 이거는 요 특정된 여기에 대한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구조와 보통화 크기 형태와 꿀뚜구 위치와 형태와 크기는 정말로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큰 틀에서 그때 당시에 몇 년도 신라시대 때나 지금 남아있는 구들은 조선 말기 때 있게 남아있지 옛날 건 안 남아있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그 시대 상황을 갖다가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옛날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구도를 놨더라 하는 큰 형태를, 구조를, 그리고 위치와 크기의 형태를 이 교과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사전조사거든요. 이 온돌 구들의 교과서는 결국은 예전에 있는 이 구들, 그 구들이 결국 교과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이론 같은 건 거기 안에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구들 놓는 구들 장인들은 거의 머슴들이었거든요. 양반들이 구들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구들을 낳았던 사람들이 그 낳았던 방법과 노하우와 이런 것을 전수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낳는 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들 자체가 교과서고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체조사, 바닥의 장판지를 제거한 후 방바닥과 하방의 높이 차 등을 치수를 재고 모양을 그리고 해서 기재해 놔야 됩니다. 왜겠습니까?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복원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조사가 중요합니다. 구들장 위의 부토, 방바닥 미장 등의 발음 횟수, 두께, 사용 재료 등. 그러니까 구들장 위에 부토는 어떤 거를 사용했고 얼마나 높이를 사용했고 몇 번을 발랐고 어떤 형태로 발랐나.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그 장인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내 말고라도 다른 현재 살아가는 구들 장인이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조사, 해체조사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좀 해가지고 그 근거 자료를 정형화하든가 그러면 규격하든가 그러면 정리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잘 이 구들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교재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들장의 각각의 규격과 설치 위치 형태. 그러니까 아무리 양반님들, 물론 궁궐에서는 이 구들장을 갖다가 화강석 같은 거를 전부 이 석수들이 다 짜게 해갖고 내용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었지만 그거는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너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리고 양반님네들이나 안 그러면 사찰에서도 정말 그러기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돌 만지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들장의 형태와 규격과 위치가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면으로 그리고 전부 그 재질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 조사를 잘 해야 나중에 설사 그 자리에 그게 안 들어가더라도 그거하고 같은,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 같은 걸 갖다가 맞도록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잘 해야 된다. 해체조사와 사전조사는 정말 중요하다. 문화재에 대해서만은 중요하다. 특히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기준이 됐을 때
현재 또는 미래에 또 개선이 되면서 더 좋은 구들이 아마 놓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래뚜구 형태 및 설치 방식, 고래바닥의 경사도. 고래뚜구 형태 및 설치 방식이라 하는 거는 결국 고래뚜구를 해체를 하면서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벽돌을 어떻게 쌓고 어떤 방법으로 쌓고 높이는 어떻게 쌓고 거기에 뭐 회는 뒤갔는지 안 뒤갔는지 뭐를 썼는지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하고, 그럼 고래바닥의 경사도 하는 건 우리 시방에서는 고래바닥이 불길이 좋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개자리 쪽에 고래바닥을 높이 한다, 바람막이 쪽을 높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래바닥에는 이 많은 그 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 공기가 지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알불이 남고 불이 슬슬 꺼져갈 때는 고래바닥에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포화 수증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많은 습들이 어디 가느냐? 그 많은 습들은 구들장 밑바닥에 다 달아붙습니다. 달아붙다 보면 넘치면 어떻게 되겠죠? 네, 그렇죠. 떨어집니다. 고래바닥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건 경사도로서 해결이 안 됩니다. 고래바닥에서 자연적으로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개자리의 위치와 규격, 사용재료, 아궁이, 후렁이, 불목, 부뚜막, 아궁이의 크기와 위치, 형태 등을 해체할 때 조사를 해라. 이거 당연한 거죠. 개자리도 중요하죠. 뭐 문화재 수리 그 표준시방서에는 개자리에 대해서 뭐 규격만 탁 나와 있고 뭐 이런데 사용 재료도 뭐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이런데, 참 그것도 상세하게 좀 해가지고 문화재 표준 수리 시방서가 좀 정말로 현실적으로 맞도록 좀 바뀌어서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꿀뚝, 연도 등의 형태, 크기 등을 해체조사 때 해야 된다. 당연하죠. 꿀뚝, 연도 등의 형태, 크기. 꿀뚝이 정말로 외관에 드러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꿀뚝과 아궁이거든요. 근데 아궁이는 한계가 있어요. 불을 떼야 되니까. 도저히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도는 뭐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크기, 꿀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크게 해도 상관없죠. 아무리 크게 해도. 그러니까 아미산 꿀뚝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크다. 건립 당시와 근래 수리 시의 변형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구들 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도 안 해도 표가 안 나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딴 거는 몰라도 건립 당시와 근래 수리 시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구들은 보통 보면은 50에서 100년마다 한 번씩 뜯어 고칩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꺼지거나 뭐 집을 수리하거나 뭐 다 있잖아요. 문화재도 200년마다 한 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하는데 불이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수리를 하기 때문에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의 구들이 전면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그게 현재까지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땅속에 묻힌 것 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구들이 현재의 구들처럼 완성도가 없나? 그렇지는 않지만 구들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립 당시에 그 구들의 형태를 알 수 있으면 정말로 수리를 했더라도 구들 장인이 그걸 갖다가 느끼고 간파하고 그걸 갖다가 조사 때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해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공 이런 식으로 문화재 수리 시방서, 표준 시방서에 대한 온돌 공사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